안녕하세요. 루나틱 사이클링 마루입니다. 영편에서 가볍게 파워데이터에 알아봤다면 오늘 1편 영상에서는 시마노 커넥트 랩 프로그램을 통해서 파워 커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파워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분석해줄 올바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잘 정리되지 않는다던가 누락되는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 분석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파워미터가 돈값을 못하게 되는 셈이니까요. 이번 영상에서 저는 시마노 커넥트 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파워데이터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시마노 커넥트 랩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시마노에서 파워 분석만을 위해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이며 편리한 UI와 함께 세분화된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어 파워데이터를 분석하고 훈련 계획을 짜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인 점 역시 큰 장점이죠. 파워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의 신상 업데이트입니다. 나의 체중과 FTP 혹은 최대 심박의 변화를 최신화시켜줘야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니 다이어트를 하셨거나 FTP 갱신에 성공하셨다면 꼭 본인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시마노 커넥트 랩을 여시게 되면 대시보드에 라이딩 로그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에서도 꽤 많은 정보들을 볼 수 있지만 저희는 로그를 분석하면서 자세하게 볼 거니까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분석 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왼쪽에는 각종 데이터, 오른쪽에는 지도가 떠 있습니다. 아직 좀 어려워 보이지만서도 저번 영상에서 얘기해드린 NP, IF도 보이고 아직 크게 어려운 용어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평균 속도, 최대 속도 등 조금은 익숙한 데이터들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끼어 있는데요. 바로 TSS라는 데이터입니다. TSS는 트레이닝 스트레스 스코어의 약자로 훈련 부하 점수, 즉 훈련량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TSS는 훈련량이니까 당연하게도 라이딩 거리가 길수록 강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오는데요. TSS 100이 대략 1시간 동안 전력으로 달리는 훈련,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체감이 되실 겁니다. 이 TSS라는 데이터가 정말 유용한데요. 그건 바로 TSS가 훈련량과 스케줄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일주일 단위로 목표 TSS를 정한 뒤에 그 TSS를 채우는 방식으로 훈련 스케줄을 조정한다면 간단하면서도 체계적으로 훈련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 차트에서 시마노 커넥트 랩만의 장점이 한 가지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 가장 밑에 보이는 변속에 대한 데이터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마노 DI2 구동계를 사용하신다면 이렇게 변속 횟수와 평균 변속 간격이라는 두 가지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되죠. 변속 횟수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요? 효율적인 라이딩을 위해서는 적절한 변속이 필요하다. 이 사실은 모든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효율적인 변속인지 정확히 아시나요? 막상 이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흔치 않습니다. 효율적인 변속을 가장 쉽게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언제나 최적의 케이던스로 페달링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어비를 조절해주는 변속이 효율적인 변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최적의 케이던스는 경사도, 속도, 라이딩 강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효율적인 변속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횟수의 변속을 하게 됩니다. 저는 변속을 과할 정도로 충분히 하는 스타일인데 동부 5고개와 같이 다수의 어필이 포함된 코스에서 보통 프론트 50번 내외, 리어 700에서 800번 정도 변속을 하는 편입니다. 같이 라이딩하는 사람들의 실력이 높을수록 변속 횟수도 더 많아지고요. 자신만의 변속 스타일을 정확히 분석하기에는 본인의 느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변속 데이터가 있다면 혹시 본인이 변속을 너무 적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절대 무시하고 넘어갈 데이터가 아닙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라이딩 로그의 데이터는 비어있는 데이터가 여럿 보입니다. 비어있는 데이터들은 포스 벡터를 지원하는 파워미터를 사용할 때 전부 출력되고 파워보다는 페달링 분석에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포스 벡터를 지원하는 듀라에이스 혹은 울테그라 파워미터를 이용하신다면 이 사진처럼 훨씬 다양하고 디테일한 정보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남산 PR 갱신을 위해 본격적으로 로그를 뜯어볼 차례인데요. 이제는 이 지도와 그래프, 파워 커브 세 가지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시마노 커넥트 랩에서는 이렇게 지도와 아래 그래프 위에 내비게이션 바가 있습니다. 이 바를 조정하게 되면 이렇게 지도가 움직이면서 라이딩 로그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죠.
혹은 이렇게 그래프에서 원하는 영역을 스크롤해도 길이를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총체적인 훈련보다는 남산 PR을 깨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렇게 남산 구간만의 로그를 따로 떼서 보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에 파워 그래프로 옮겨가 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로그는 제가 예전에 남산 3회전을 했던 로그입니다. 방금 말했던 방법으로 그래프를 잘라서 남산 부분만 보겠습니다. 보라색 선은 고도표, 하늘색 선이 파워 데이터니까 여기 부분이 남산을 탄 데이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상에서 스크롤을 해 남산 로그 세 부분만 잘라보면 좀 더 자세히 파워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파워 그래프가 1초 단위로 너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보기 좋도록 데이터를 단순화해 보겠습니다. 그래프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스무딩 옆에 숫자와 스크롤이 있는데요. 이 스크롤을 조정해서 파워 데이터의 시간 단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0초에서 15초 정도로 조정하는 게 한눈에 정보들이 잘 보인다고 느껴져서 저는 15초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남산을 3번이나 탄 로그를 가져온 이유는 이 라이딩에서의 남산 기록들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3개 기록을 세운 라이딩 스타일이 전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디테일하게 그래프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로그를 보시면 다른 두 로그보다 파워가 날뛰지 않고 일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기록 역시 3번의 시도 중 가장 빠른 5분 9초였고요. 첫 번째 어필이었으니 아무래도 힘도 가장 남아돌 시간이고 당시 같이 라이딩을 갔던 멤버들과 합의하에 서로 경쟁 없이 다 같이 어필을 올랐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보이게 되죠. 그에 반해 두 번째 남산은 파워가 날뛰는 모습입니다. 50W 이상 파워가 계속 날뛰면서 후반에는 400W도 넘겨버리는 모습이죠. 이때는 라이딩 멤버 중 한 명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 제가 같이 페이스를 맞춰주다가 후반에 버리고 도망갔던 케이스입니다. 아무래도 정해진 페이스가 아니라 타인의 속도를 맞춰야 하다 보니 파워가 일정하지도 않고 후반에 큰 힘도 쓰게 되었죠. 이때 기록은 정확히 6분이 나왔네요. 마지막 기록을 보시게 되면 초반에는 1회전 때처럼 일정한 파워를 보이다가 후반에 파워가 2번 크게 날뛰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3회전에서는 힘이 남는 사람들끼리 레이스 스타일로 남산을 오르게 되었는데 초반부터 제가 선두에서 리딩을 하다가 후반에 다른 분이 어택을 날린 것을 따라가게 되고 피니시하기 직전에 남은 힘을 전부 쏟아부어서 카운터 어택을 날리면서 파워가 2번 크게 날뛰는 모습입니다. 이때의 기록은 5분 17초였네요. 이렇듯 3번 모두 다른 스타일로 라이딩을 했고 그중 1회전과 3회전 평균 파워가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체감 강도는 3회전 때가 가장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기록이 좋았던 1회전보다 10초 가까이 느린 기록이 나오게 되죠. 이렇듯 PR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파워로 처음부터 끝까지 페달을 놓거나 인터벌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파워 그래프를 보면서 분석한 내용들을 가지고 파워 커브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다시 가장 기록이 좋았던 1회전 기록을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1회전 기록의 평균 파워는 보시다시피 약 300W입니다. 기록은 5분 9초가 나왔으니까 다음 PR 기록을 5분 0초로 가정하고 다시 파워 커브를 보겠습니다. 파워 커브는 시간대별로 내가 최대한 지속할 수 있는 파워를 곡선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왼쪽부터 곡선 형태로 점점 파워가 내려가는 것이 보이죠? 파워 커브에 마우스를 대시면 이렇게 상세 정보 역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회전 기록이었던 5분 9초를 기준으로 제가 5분 9초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최대 파워를 보겠습니다. 가장 5분 9초와 가까운 5분 12초 지점에서 제 최대 파워는 304W로 확인됩니다. 1회전 시도 시 평균 파워가 300W였으니까 꽤나 정확한 결과로 볼 수 있겠죠? 이처럼 파워 커브는 내가 목표하는 시간 동안 본인이 낼 수 있는 최대 파워를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해주기 때문에 PR을 깨고자 하는 코스를 공략할 때 참고하기 아주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PR을 깨지 못했을 때 코스의 평균 파워와 이 파워 커브를 비교해 본다면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지 혹은 당일 컨디션이 좀 별로였는지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시마노 커넥트 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면서 파워 데이터 중 굉장히 중요한 TSS, 파워 그래프 그리고 파워 커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2편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남산을 공략하기 위해 가장 대중적인 어플리케이션 스트라바를 활용하여 파워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라이드 세이프, 루나틱 사이클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